회사 코드 골라주시고요. K랩 띄워주세요. 저희 보실 페이지는 236페이지 전표 입력 장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런 3전표제에다가 입력해보는 그런 부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든 거래는 분기에 해당하는 전표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된 회계 자료는 각종 장부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데요. 전표 입력 부분에 넣는 거는 부가가치세랑 관계없는 것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 넣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매입이나 매출과 같이 부가세랑 관련 있는 거래들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산회계 2급의 경우는 우리가 전표 입력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급의 그쵸. 일반 전표 입력만 들어가고요. 1급의 경우 일반 전표랑 매입 매출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일반 전표를 한번 열어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보시면은 실제창은 이렇게 생겼어요. 월, 일 넣고 계정 과목 거래처 적요 넣는 이런 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서 저희 238페이지서부터 이제 볼 건데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한번 분개를 해가지고 와보세요 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을 거예요. 물론 숙제를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고요. 근데 내가 상황이 바빠서 숙제를 못하셨다. 예,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금 분개해서 넣거나 입력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238페이지 필수예제 1번서부터 볼게요. 자, 1월 2일 이라고 돼 있다면 여기다가 1 엔터 2 엔터 이렇게 치시면 1월 2일자 거래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2일자 거래들만 쭉 적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 2일자네. 그럼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되겠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읽어보죠. 본사 창고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동부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4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분개를 해오셨겠지만 한번 저도 펴서 보죠. 자, 그러면 1월 2일자 거래가 이렇게 되겠네요. 차변에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그죠? 보험료 해서 45만원 그러면서 대변에 현금 아마 이렇게 분개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계정에다가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정에 적을 때는 지금처럼 차대변으로 적어도 되고 책에서처럼 입금과 출금 계정으로 처리하셔도 돼요. 자, 요 구분해서 보시면은 밑에 출금, 입금, 차변, 대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가 있죠. 지금 요 예제에서는 우리가 돈이 나간 거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분은 1번 출금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보험료 이렇게 적으면 보험료가 나오는데 본사 거니까 800번대 보험료로 넣으시는 거예요. 네. 네. 3번이랑 4번만 써도 된다고? 네, 맞아요. 3번, 4번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출금 입금을 이렇게 따져서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경우는 부분을 그냥 차변 이렇게 해서 써도 돼요. 문제 없는 거죠? 전혀 문제 없어요. 출금으로 하나, 차변으로 하나 둘 다 문제 맞는 걸로 해주는 거죠? 네, 맞는 걸로 해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일단 출금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차변, 대변으로 할 때는 불편한 점은 현금 계정을 또 한 번 써야 된다는 게 불편할 뿐이지 시험 문제에선 둘 다 맞는 걸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출금 입금을 따지기가 더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차대변으로 하세요. 저도 차대변으로 하는 편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저 일단 차대변으로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821번 보험료 이렇게 적으셔야 될 테고 이게 보험료라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거래처를 일단 적을 건데요. 실제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거래처를 따로 안 적으셔도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채무나 채권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앞에 있었죠.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서 거래처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험에만 맞추기보다는 실무에도 좀 적용되게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거래처를 적을 거예요. 자, 거래처가 동부화재. 동부화재가 없어요. 그쵸? 그럼 옆에다가 적을게요. 자, 적요는 여기에서는 화재보험료 납부로 했네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산재보험료, 화재보험료 이런 건 있는데 여기 3번 계정에 딱히 적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적고 45만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할 거면 대변에 현금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1월 2일 포인트은행과 당좌거래 계약, 당좌차월 한도는 200만원을 체결하고 현금 40만원을 당좌 예금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당좌 계약을 맺은 건데요. 당좌 예금을 들여서 맺은 거죠. 그쵸? 차변에 그러면은 당좌 예금이 40만원이 늘었을 거고요. 대변에 현금 40만원 이렇게가 들어갔겠죠. 그러면 분개해 볼게요. 차변에 당좌예금, 거래처가 포인트은행이래요. 포인트은행. 그리고 당좌예금 현금으로 입금했다. 당좌 예입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금액은 40만원. 적요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뭐를 줘야 된다 이런 거는 딱히 없는데 가끔 이제 상품을 예를 들어서 뭐 비품으로 썼거나 이렇게 쓸 때는 적요 8번 타개정 대책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적지 않으셔도 되고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장부 볼 때 아 얘가 왜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실무에서는 그래서 적는 편이고요. 시험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단 적요는 적요 8번 타개정 대체는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8번 빼고는 나머지는 생략하셔도 돼요. 시험 때는 안 적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적어놔야 아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거래가 일어났구나를 그래도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좀 적어주는 편인데요. 시험에서는 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따로 적진 않아요. 그러면 계속 4번 대변에 이렇게 해서 내리면 되죠. 그러니까 차대변을 적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3번, 4번이 좀 불편한 점이긴 한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입금, 출금을 안 따져도 돼서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1월 2일 주 영동의 외상 매입금 중 130만 원을 거래처 당산상사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자, 자기압수표도 현금이죠. 네. 그래서 분개로 따져보자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당산상사 거네요. 아, 영동 거네요. 그쵸? 영동 건데 130만 원. 이거를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차변에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영동 거 그래서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선생님, 네, 네, 지금 외상메이크업 거래처 입력할 때 네. 번호가 떠 있잖아요. 이거는 F2번 눌러보면 거래처 도움 떠요. 또는 F2번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 영동이라고만 적어도요.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래처는 뜰 거예요. 그럼 요거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충무 상사에 150만 원을 대여 6개월 후 상환 조건이니까 단기 대여한 거네요. 그럼 차변에 단기 대여금 충무한테 빌려줬고 150만 원, 대변에 현금 15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 충무 상사 150만 원, 차변 대변에 현금 150만 원. 자, 그 다음에 생산부서 직원의 야근시 식대 58,000원과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대금 32,000원을 숭의식당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생산부서 직원의 야근시 식대는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500번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58,000원 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매출처 직원과의 식사대금 요거 뭐가 돼요? 접대비가 되겠죠. 얘도 매출처 직원과의 식사대금이라고 했으니까 매출은 언제 하나요? 상품이 만들어지고 매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800번대 접대비로 넣어야 할 거고 금액이 보니까 32,000원 해서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현금 해서 금액이 두 개 합친 금액 네, 9만 원인가요? 네. 요렇게를 적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차변에 복리후생비 아까 얘가 제조회사 직원들 그러니까 생산부서 직원의 야근 식대비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58,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접대비 아까 매출처 거래 접대비니까 800번대 접대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 해서 나머지 차대변이 어차피 더해져서 나오기 때문에요. 계산을 따로 안 하셔도 딱 나와요. 네. 214페이지에 보시면은 거래처 등록을 하여야 되는 채권 채무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거래처를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나 단기대여금과 같은 것들은 거래처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생략이 가능해요. 얘네들도 지금은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당저예금 같은 경우는 FAT라든지 이런 데는 적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산회계에서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에 적혀있는 요 채권 계정 과목들은 한번 확인해 두셨다가 걔네들은 꼭 거래처를 적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1월 2일자 거래들을 쭉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잠깐 총계정 원장을 가서 볼게요. 거래가 되면은 붕괴가 되고 붕괴가 된 것이 정기를 통해서 계정에 적힌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기에 이월된 것과 1월 달의 거래가 이렇게 대변과 잔액으로 구해져서 나온 게 보일 거예요.
원래는 적요를 적으면 여기 이제 적요가 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래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좀 더 보기가 쉬운데 지금은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적요를 다 안 적었죠.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 계정마다 나오니까 지금 얘는 현금 계정 본 거고 당저예금에 아까 제가 거래처 적은 거 이렇게 뜨죠. 아까 적요 당저예입해서 적은 거 이렇게 뜨죠. 그래서 실무에선 당연히 적요를 적어놔야 얘가 어떤 거래처의 무엇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괜히 엄하게 적요 적고 있다가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적용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들어왔고요. 다시 그러면 1월 3일자 분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1월 3일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0페이지로 보시면 돼요. 종로 직매장에서 당사 제품 외에 타사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다 라고 해요. 자, 우리가 우리 제품을 판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을 대행해서 팔아준 거예요. 그럼 수수료가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래는 차변에 일단 현금을 받았네요. 현금 50만 원을 받았고 대변에 수수료 수익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도 한번 분개를 해보자. 일반 전표 입력에 1월 3일로 갈게요. 차변에 현금이 생겼죠? 아까 50만 원. 대변에 수수료 수익.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이해되셨죠?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1월 3일) 당산상사 주의 외상 매출금 중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네, 일단 현금 받았어요. 현금을 70만 원 받았대요. 그리고 이것이 뭐였냐면은 외상 매출금이었네요. 외상 매출금 어디 거예요? 거래처 당산 거 70만 원. 요거예요. 자, 분개하러 가볼게요. 자, 차변에 현금을 받았고요. 70만 원. 대변에 외상 아까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어디 거? 당산 거. 그래서 끝. 자, 적어보셨으면 3번도 한번 분개해 볼게요. 1월 3일 현금 8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였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 생기겠죠. 내가 인출해서 돈이 생겼잖아요. 그 대신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빠질 거예요. 네, 간단하죠? 그럼 분개하러 갈게요. 전표 입력하실 때 차변에 현금이 생겼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생겼습니다. 빠졌습니다. 그죠? 자, 1월 3일 원효상회의 외상매출금 30만 원은 자기합수표 즉 현금으로 회수했고요. 충무상사의 외상매출금 20만 원은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받다. 자, 당점이랑 동점이 있는데 당점은 우리 회사고 동점은 거래처예요. 자, 동점 발행 당좌 수표는 우리가 거래처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금입니다.
만약 여기 당전 발행이라고 돼 있다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맞지만 지금 얘는 동전 발행이니까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거든요. 따라서 현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분개해 볼게요. 자, 일단 차변에 현금 받은 게 얘랑 얘랑 더해서 받았을 거니까 50만 원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원효상의 거 이게 3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충무상사 거 20만 원. 요게 분계인 거죠. 그러면 이 분계를 이제 장부에 기입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저는요, 차변부터 적지만은 않아요. 대변부터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거래를 적기 쉬운 것부터 적으세요.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다가 적었고요. 그리고 원효상에 해서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엔터 치면 바로 이렇게 따라오죠. 외상 매출금 충무상사 해서 이게 20만 원 하고 차변에 현금 하면 되잖아요. 굳이 얘네 계산해서 50만 원부터 미리 적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개해 봤고요. 자, 이번엔 5번 문제. 1월 3일 현금 100만 원을 조은은행에서 2023년 6월 30일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지금이 몇 년도인데요? 2022년도고 2023년 6월 3일이면은 단기죠, 그쵸? 예, 단기 차입금이네요. 자, 차변에 그럼 현금이 100만 원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조은은행 거 100만 원 이렇게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장부 기입해 볼게요. 차변에 현금이 100만 원. 그러면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조은은행께 100만 원. 자, 1월 3일 했고 요거 6번. 충무상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이 거래는 이렇게 되겠죠? 일단 현금이 3만 원이 생기네요. 그러면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죠? 대여금은 내가 빌려준 돈이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니까요. 수익이 발생이 된 거고 3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분개해서 가볼게요. 현금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자, 계정을 쭉 적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일단 받을게요. 여기는 다 입금 전표로 처리를 했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근데 차대변이 헷갈린다 하면은 그냥 차대변으로 다 적으셔도 맞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하실 땐 이렇게 적요까지 적어 놓게 된다면 아까 보셨다시피 총계정원장 같은데 적요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무엇으로 인한 거래구나를 파악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적요를 적지만 지금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적요는 생략을 하셔도 좋다. 단 8번 타계정 대체는 꼭 적요를 적으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자, 일단 1월 3일자 분계까지 질문사항 먼저 받고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1월 5일자 분계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질문 있는지. 맞다. 그죠? 네, 시간 좀 드리면서 일단 확인해보고 1월 5일자로 넘어갈게요. 자, 1월 5일 원효상회의 외상 매출금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 자, 그럼 차변에 일단은 보통예금으로 이제 이체가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증가를 해요. 100만원. 그게 원효상회의 외상 매출금이었죠? 외상 매출금이 갚아지는 건데 원효상회께 100만원이 갚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분계를 하러 이제 가보죠. 1월 5일자 차변에 일단 보통 예금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고 차변에는 10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원효 상회 거 10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1월 5일) 신림상회의 외상매입금 3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이건 우리 회사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갔겠죠? 자, 따라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신림상회 30만원 이거를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적으러 가볼게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이게 어디 거였냐면 신림상회 거 금액이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얘가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갔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1월 5일 서울식당에서 원재료 매입처 생산부장과 식사를 하고 식대 14만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원재료 매입처면은 제조 쪽일까요? 판관 쪽일까요? 그죠, 제조 쪽이죠. 그래서 500번대 접대비예요. 그래서 14만원 대변에 신한카드로 결제했으면 아직 현금이 아니죠? 미지급금. 요게 이제 분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기입해 볼게요. 차변에 접대비 5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사가 신한카드 신한카드랑 신한카드 사 있으면 신한카드 누르면 돼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거래 그 카드 가맹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출할 때 우리가 직접 긁는 그 카드도 있지만 우리한테 카드를 긁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신한카드랑 신한카드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저희 우리 거래처 등록할 때 여기 신용카드 부분에 신한카드는요 매입 유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드릴 때는 이 신한카드를 써요. 근데 이제 거래처에서 긁을 때 즉 매출이 이제 들어오는 거 있죠. 카드 매출 들어오는 거 그건 이게 신한카드사에서 처리가 되도록 그 매출 가맹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우리가 살 때는 신한카드 거 쓰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4번 문제. 1월 5일
해외 지점 개설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이거 뭐예요? 여비교통비네요. 그쵸? 여비교통비를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누가 다녀왔나 봤더니 대표이사거든요. 대표이사 공장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800번대 여비교통비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됩니다. 자, 이제 장부에 기입해 볼게요. 800번대 여비교통비 20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 자, 이제 1월 5일자 5번째 거 분개를 해볼게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난방기 한 대 86만원을 주 김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기서는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무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이 분개만 생각할 거예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난방기면은 비품이죠. 자, 비품을 샀습니다. 차변에 비품 86만원 대변에 구입을 하고 월말에 지급하고 그랬으니까 미지급을 한 거죠. 김포한테 미지급했네요. 자, 적어볼게요. 그럼 차변에 비품 해서 86만원. 그러고 이거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저희 X 눌러 닫아버리면 돼요. 저거는 대변에 미지급금 해서 김포. 지금은 시험이니까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무시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상품이 어떤 비품을 사들이게 되면 그게 고정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취득 연월은 언제고, 감가상각은 무엇으로 할 거고, 금액이 얼마고, 내용 연수는 얼마나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말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X 눌러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1월 5일자 6번 문제.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사인 주창조의 주식 200주, 액면가는 주당 500원인데 한 주당 4,200원에 매입을 했대요. 대금은 증권사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답니다.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겠네요.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샀는데 200주가 액면가로 봐야 될까요? 시장가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시장가입니다. 200주의 시장가를 계산을 해보죠. 4,200원 곱하기 200주 그러면 84만원이네요. 자, 증권사 매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돼야죠.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겠네요. 두 개 합친 금액일 테니까 85만 5천원. 자, 이때 수수료 비용은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아까 금액이 보니까는 84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조나 판매하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죠, 저거는. 그래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는 거예요. 금액이 아까 보니까는 15,000원. 하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뺐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7번. 조은은행에서 2025년 3월 31일 상환을 조건으로 200만 원을 차입했대요. 자, 지금이 22년인데 25년 상환이니까 얘는 장기예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얘가. 선이자 1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차감해서 받았네요. 자, 그럼 분개를 어떻게 적느냐? 자, 일단 돈 받았어요, 그쵸? 차변에 보통 예금이 증가를 할 건데 200에서 12만 원을 차감을 하니까 188만 원인가요? 그죠? 이렇게를 받았을 거고 이자 비용이 들었죠? 이자 비용이 아까 12만 원. 그리고 이거를 장기 차입을 한 거네요. 조은은행에서 200만 원. 요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분개를 해보자면 차별 아마 제가 적을 거면 대변부터 적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편하게 적을 수 있는 게 요 중에서는 이제 차대변 중에 대변이 바로 나와 있잖아, 금액이. 그쵸? 얘는 이제 계산해서 보통예금 얼마인지를 따져야 되니까 이거를 하려면 차라리 저는 대변부터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변에다가 적었어요. 대변에다가 장기 차입금 조은은행 200만원 하고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을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12만원 하면 차변에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예입했잖아요. 딱 금액 나오니까 편해요. 계산을 따로 안 해도 돼서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7일짜리다. 7번, 7번까지 분개를 한 번씩 해서 또 확인해 주시는데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